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또 갭 출발을 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연속됐느냐 했더니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짓궂었던 하루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뭐 전일 종가 베팅하고 그동안 뭐 그린유들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던 거 처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오늘 장 초반에도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보냈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제와 또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뭔가 이제 거래 대금을 대량으로 몰고 다니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젠이 장중에 뭐 세계 최초 5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진단 키트를 이제 전 세계 수출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거의 30분,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1조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에 그만큼 이 시젠을 사기 위해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으로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일제히 옮겨온 거죠. 또 나머지 종목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손절하고 또 종목에서 올라타는 이 한머니 불개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에.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힘들게 시장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이 변동성도 많고, 뭐 물론 그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기회도 있겠지만 반대로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시장의 질이 좋으면서도 여전히 뭐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대응 잘해야 되는 시작인 것 같고요. 조금만 정신을 팔고 조금만 한눈을 좀 팔아도 뭐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은 5G 장비를 버라이즌에서 수주를 했고, 오늘은 뭐 새벽에 보니까 퀄컴으로부터 5G 휴대폰용 AI 칩을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뭐 오늘처럼 양매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힘으로 삼성전자의 3.89% 상승의 힘에 입어 코스피는 그나마 뭐 견조한 흐름이었죠. 그 안에서도 코스피가 많이 흔들렸고, 그 안에서도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을 못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지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오후장에 시젠, 셀트리온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몰고 다니는 종목들로 인해서 저는 시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초 삼성전자의 퀄컴 수주 소식과 함께 오늘 IT 섹터가 상당히 강했고요. 또 특히 이 CIS, 그러니까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DDIP, 펌핑, 뭐 또 패킹 이쪽 해서 비메모리 이 후공정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개장 초에 분석했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회원님들과 함께 분석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그동안 이제 IT 섹터가 굉장히 소외받았고 또 많이 못 올라갔죠. 키맞추기 성격의 흐름이 있고,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좋을 종목들이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IT 섹터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변동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가지 않는 섹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물려도, 제가 봤을 때는 물려도 큰 무리가 없는 섹터가 또 IT 반도체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보면 개장 이후 5G 섹터가
갭 상승을 하고 추가로 5, 6%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저희도 이노와이어리스를 들고 있었다 했죠. 매도 사인이 오늘 나갔습니다. 상방에서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7만원대 7만 1,000원 뭐 6만 9천원 라인에서 일부 매도가 나갔고, 아마 내일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 수급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매도를 하고 다시 하방에서 또 잡아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도 시장의 수급에 반하면은 또 그런 파도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이 추세 매매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5G는 추세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밀리면 그냥 사고 12월 달에 더 넓은 광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12월에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필 수 있는 게 5G 섹터고, 올해보단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5G 섹터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옵션 만기에 대한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외에는 현재 상방을, 기관은 현재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 아마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얼마나 지수를 끌어올리는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날 건데, 선물 지수 포인트 320포인트 언저리에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포지션이 변경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지수를 올리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그 외 대형주들의 흐름이 썩 좋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는 그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그린 뉴딜 섹터에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효성그룹주도 있고, 하나그룹주, 두산그룹주, 그 밖에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뭐 그동안 오버슈팅을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그냥 시원하게 쏟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추격 매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 초반 디지털 뉴딜 종목들이 좀 강했죠. 어제 종가 베팅에 들어갔고 오늘 뭐 장중에 좀 잡았다면 디지털 뉴딜은 오전장에는 굉장히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다우 데이터를 어제 종배를 해서 넘어왔고 수초부터 좀 매도를 해서 나가고, 장중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다른 종목 했는데, 사실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을 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 못하고 일부 손절 처리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오늘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강한 섹터가 엔터주인데요. 특히 이제 초록뱀을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는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매매를 했는데, 사실 초록뱀이 오늘 대장으로 간 거는 원래대로라면은 YG 플러스가 먼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 블랙핑크 효과로 인해서 YG 플러스 그리고 YG 엔터와 JYP, SM 등등 전부 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상태에서 차트가 너무나 이뻤던 게 초록뱀입니다. 너무나 이뻤던 게 차트 대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초록뱀을 매매를 했고, 좀 안타깝지만 1990원에 전략 매도가 나가면서 조금 오후장에 굉장히 배가 아팠던 하루였네요. 일단 이쪽 섹터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추후 슈퍼M, 그러니까 SM의 슈퍼M이 정규 앨범을 9월 25일 날 발표를 합니다. 추후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흐름 잘 지켜봐야 되고, 이게 앞으로 남은 엔터 섹터의 돌파 종목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오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시젠이 오후장에 5종 진단 키트 세계 최초 이슈로 장중 20%대
급등을 했죠. 이게 이제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재료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 꿈틀대는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젠도 따라잡고 싶었는데 못 따라잡았었거든요. 꿈틀대는 모습들 이전에. 뭐 거래량이 어디 갔지? 올라가기 전에 이런 대량 거래량,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올라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 녹십자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녹십자 MS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빠른 순간에 올라가서, 녹십자 MS는 정말 발바닥에 사서 발바닥에 매도를 좀 오늘 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한쪽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장이 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오후장 이슈는 뭐 기사가 두 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는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또 하나는 셀트리온은 9월, 녹십자는 10월 달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섹터가 급등을 하고요. 반대로 이해가 올라가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또 박살나고, 좀 시장이 이런 정신없는, 좀 어렵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깨비 같은 시장이 좀 연속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셀트리온은 내일 한번 봐봐야겠죠. 셀트리온 제약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사실 이게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시간 외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거래대금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터져서 나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회원님들하고 두 번째 타임까지 시간을 봤었어요. 두 번째 타임까지 시간에 봐라, 두 타임에 100억 찍네 했더니, 더 강한 거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셀트리온 제약인데, 얘가 280억 터지면서 8%대. 그리고 강했던 게 원래 상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네요. 대정화금이 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얘도 80억대. 그래서 내일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또 변동성을 주는데, 항상 시간의 호재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호재가 나오면 갭에 따라가기보다는 갭에 얘가 어떻게 가고, 시가를 기준으로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라인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가 돼야 되지, 가장 좋은 이슈가 나왔다 해서 따라 붙으면 박살난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 하나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기한해서 많이 올라왔죠. 선물은 오늘 코스피보다 더 좋았어요. 코스피가 0.74인데 코스피 200 선물은 지금 1.21 올랐던 거는 삼성전자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물이 320포인트까지의 이 상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주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지수는 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양봉을 뽑을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요. 개파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더라도 차라리 갭이 좀 떨어지면 양봉이 깔끔하게 나와서 연 이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 구간에서 IT 섹터가 일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뉴딜 종목들 좀 볼게요. 일단은 JNK 히터 참 좋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초가, 그 다음에 조가 해서 나머지 잔여 물량은 밑에서 던졌습니다. 그냥 던져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어차피
평균 수익은 한 13% 정도 난 것 같은데 얘는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초록뱀을 저희는 매매를 좀 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너무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5% 이상의 수익 구간인데,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어요. 초록뱀은 BTS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번에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스카이엔, 이 회사가 있는데 또 뭐지, 코로나19 구리 통한 바이러스 소재 산업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뭘 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캘핑 정도로 매매를 하고 말았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엮이면서 좀 같이 올라갔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보죠. 셀트리온 제약 지금 거래대금으로만 보면은 시간 외에 500억 진짜 많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구간을 넘긴다라기보다는 매도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매도의 기회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역배열에 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일 시작가는 13만원, 조금 올라가도 첩첩 산중입니다. 매물이. 대정화금도 사실 부담이 돼요. 이 종목이 부담이 돼서 다 매도 관점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지고요. SK바이오 팜은 밀리면 일단 또 잡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외인이 선순환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요. 그러면은 밀렸을 때 잡고 코스피 200 편입할 때 종가에 파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자, 오늘 시장에서 분석을 했던 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 오늘 이미 많이 올라서 이거를 매수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얘도 시가총액 2,400억에 같은 패키징 업체에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내년은 2배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눌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뭐 내년 실적 좋을 거는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게 넷패스, 그 비메모리 3인방이라고 하는 넷패스, LB세미콘, 그러니까 후공정 3인방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전공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쪽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앞으로 이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테스나가 저는 그래도 여전히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회사의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그 반도체 비메모리 그 검사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얘가 이제 뭐 각 반도체 회사를 다 뚫고 있습니다. 미국의 AMD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계약을 한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건 뭐냐, 일본에 첫 수출을 하는 겁니다. 검사 장비 첫 공급.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계속 공급 거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 말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 구간은 없는 구간이고 이 구간부터 올랐다라고 봐야죠. 50% 오른 상태에서 신고가는 충분히 다시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는.
자, 이노와이어리스 5G 한번 보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오늘 시초가에 아주 뭐 좋은 모멘텀으로 올랐었는데 고가에서 매물출에 더 이상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빠졌죠. 뭐 다 팔아버리긴 그래서 일부 매도가 진행됐고 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와준다면 하단에서 매수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막 공포구간 오면 그냥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추후에도 모멘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자, JNK 히터, 효성중공업 다 팔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다시 눌림목에서 다시 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노릴 때는 진짜 강했던 종목 위주로 봐야겠죠. 뭐 두산 퓨어셀, 두산 중공업, 한화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들 눌리기를 기다리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만만할 것 같아요. 여기 아래까지 떨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뭐 강한 종목, 풍력하고 태양광 위주로 종목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들 떨어질 때는 대장주들을 봐야 되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어제 말씀하신 금액에다가 말했던 현대 로템도 고점 매도를 다 잘 했습니다. JNK 히터가 고점 매도가 조금 잘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원래 이제 목표가 17,500원이었기 때문에 17,350원에서 무너질 때 나머지는 전량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여기까지가 목표였는데 조금 못 갔어요. 조금. 그래서 왜냐면은 수소 이벤트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항상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보면 다우 데이터가 다우 기술이죠. 다우 기술. 아니 다우 기술이라네. 다우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있었고요. 데이터 솔루션 무너지고 할 때 저희는 다우 데이터도 마지막 잔여 물량까지 전부 다 그냥 매도를 했네요. 정말로 이게 이 정도까지 이 매물을 쏟아낸다라는 게 저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했다라고.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빼고 다우 데이터 하나만 놔두고 한번 봐볼게요. 일단 신고가를 가서. 그다음 나노엔텍도 오늘 슈팅 나왔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추후에 풍력에서 다시 분명히 조정이 오면 풍력을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니슨, 그 다음에 동국 SNC, 해상풍력 케이블 LS. 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LS, 그 다음에 두산그룹주는 조금 더 천천히 봐봐야 될 것 같고, 더 밀리기를요. 이렇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내일장도 뭐 초록뱀 움직임은 강할 것 같은데 거의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이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내일 시가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따라 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매매가 뭐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이런 첫 자리에 오는 구간에서는 기본 2~3%는 반등이 나와요. 오늘 이것도 매수를 했죠. 여기서 상한가 아래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 구간도 3%입니다. 이 구간도 이거는 이제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죠. 기술이죠. 이런 거는 매매 기술인데 이것도 여기 아래 꼬리 이런 자리 상한가 자리에서 벌써 4%.
여기서 여기까지는 6%.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매매에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던져야 되고, 왜냐 이 갭에 있는 자리는 떨어지면 끝까지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까지만 보고 버리는 게 맞고요. 자, 오늘도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는데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 지금 카페에서는 라이브 방송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